요 A 포인트와 B 포인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전압을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을 요렇게 걸어 주면, 반대 방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게이트 전압이 요 substrate의 전압보다 크게 걸어 주면 요 밑에 악사이드 밑에 요렇게 자유전자가 우르르 이렇게 모인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N 타입,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인제 N 채널이라 해서 MOS라고 인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N 채널 MOSFET, 이거를 인제 N 채널, 지난 시간에 N이라고 얘기했나요? N 채널 MOSFET. 그래서 N 채널 MOSFET을 줄여서 NMOS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P 타입, N 타입 substrate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이제는 게이트와 substrate 사이의 전압을 반대로 걸어서, 즉 substrate의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커서 이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필드가 저렇게 형성이 되면 홀은 이 필드 방향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악사이드 밑에 줄줄줄줄 이렇게 많은 홀들이 모여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요쪽과 요쪽에 채널을 형성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P 채널이 형성되는 MOSFET을 PMOS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거고, 조금 전에 A 포인트, B 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그 A 포인트, B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소스와 드레인입니다. 고전에 마스펫의 채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는 게이트와, 여기 보이면 바디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디의 요 까만 부분, 요것도 메탈이에요, 메탈. 이 게이트와, 아까는 이제 게이트와 substrate라고 표현했는데, substrate를 우리가 그냥 바디라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디, 몸체. 왜냐하면은 보면은 이 전체가 P 타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그냥 바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게이트와 바디의 전압을 인가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바디의 전압을 인가하고, 또 전류가 흐르는 포인트는 드레인과 소스니까 터미널이 4개 아닙니까? 처음에는 3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4 개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소스하고 바디가 이렇게 short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FET는 터미널이 3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패키지죠, 패키지. G, D, S 이렇게 3 개의 터미널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터미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디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여기 패키지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어떻게 전압을 인가하느냐? 내부적으로 소스하고 바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어 게이트하고 소스에다가 전압을 건다는 것은 곧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전압을 건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림이 N 채널 인핸스먼트 모드 마스펫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P-타입 substrate고 드레인과 소스가 N 플러스로 도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려면 당연히 채널이 N 채널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드레인과 소스가 N 플러스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오미 컨택이라고 해서 메탈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일렉트론을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PNP 트랜지스터를 배울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고 여기 에미터, 여기 컬렉터, 베이스 그랬어요. 이것은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도 여기 N, 여기 P 근데 여기가 N 플러스로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NPN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를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회로 사용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DJT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만 전류가 흐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NPN의 경우에요. NPN.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맞고 똑같이 NPN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N이고 N 플러스입니다. N 플러스 도핑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이
FET는 보니까 여기도 소스도 N 플러스, 여기 드레인도 N 플러스. 그래서 이 N 채널, P 채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N 채널, 드레인에서 소스로 오케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오케이. 그래서 전류의 흐름으로만 보면 이거를 단방향이라고 해서 unidirectional, 얘를 unidirectional TR, 요 마스펫은 bidirection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이 마스펫의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니까 왜 마스펫은 바이디렉셔널이라고 부르고 BJT는 유니디렉션이라고 부르냐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도핑 덴시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핑 덴시티 n 플러스 n,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 구조와 채널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이해했으니까 전압을 걸면 어떤 특성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요것이 이제 벌써 여기 substrate가 P타입이니까 얘는 N모스구나라는 게 이제 벌써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걸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N모스구나. 그러니까 인버전 레이어는 일렉트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게이트 볼티지,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 여기서 차지라는 건 프리 일렉트론이겠죠. 일렉트론이 있고 그래서 그 채널을 타고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식 IDS는 펑션의 VGS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아이디얼 마스펫 전류와 전압과의 특성 그랬는데 XY 그래프가 XY 평면이 나오고 X축은 VDS, 여기 보면 이게 심볼이 먼저 나갔고 좀 그렇긴 한데 심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뒤에도 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해서 2m에 화살표를 그어갖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게 NPN 트랜지스터예요.
NMOS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곳이 소스, 반대편이 드레인. 그리고 여기가 게이트인데 PNP 트랜지스터는 베이스가 여기 선에 와서 딱 달라붙는데 얘는 요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 떨어져 있는 저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연되어 있다. 그 사이는 악사이드다. 이거를 이제 내용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볼을 저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NMOS, PMOS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역시 소스, 화살표 방향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PNP 트랜지스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PNP, NPN.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NMOS를 가지고 이 NMOS 회로에 드레인과 소스에 VDS 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와 소스에 VGS 전압을 인가했어요. 게이트와 소스에 VGS 전압을 인가한다는 것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과 같다. 즉 VGS는 뭐 하려고 거는 거냐? 채널을 형성시키려고 거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을 VDS, Y축을 ID라고 놓은 것은 BJT에서 X축을 갑자기 또 왔네. 이거 안 BCE 여기를 IC라고 놓은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BJT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FET가 쉬울 수 있어요. FET가 훨씬 쉬울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하여간 쉬운 부분도 있고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어널러지 유사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림이 좀 쉬워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의 그림 이 부분의 파란 그림 보면 VDS 전압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IC 전류는 아니 ID 전류죠. ID 전류는 흐르질 않아요. VDS가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쭉 VDS 전압이 쭉 증가하고 있죠. 그죠? 100mm, 200mm 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ID 전류는 꼼짝 않고 지금 0A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D와 S에 예를 들어서 100mm, 200mV가 걸리는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0A다. 이 얘기는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박찬호 학생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채널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스레셜드 볼티지라고 VT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이 스레셜드 볼티지보다 작으면 채널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VDS의 전압을 인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스레셜드 볼티지의 정의를 마스펫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죠. 미니멈 게이트 볼티지 뭘 만들기 위한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미니멈 게이트 볼티지를 스레셜드 볼티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N이라고 쓴 얘는 N 채널, N모스인 경우에 BTN이라고 표현을 해요. BJT에서도 스레셜드 볼티지가 있었죠. 그죠? 양시원 학생, 네. 양시원 학생, 네. BJT에서 스레셜드 볼티지는 뭐였죠?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환 학생, 강태환 안 왔어요? 강태환 김재형 네, 교수님. BJT에서의 스레셜드 볼티지는 뭐였죠? 전류가 흐르기 위한 문턱 전압이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볼까? 전류가 흐르기 위한 그 최소한의 전압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잖아. FET도 전류가 흐르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BJT하고 FET하고 구분이 안 가죠. 그죠? 예, 그래서 FET는 구체적으로 채널을 인버전 레이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이라고 정의를 했고 콜렉터와 BJT 에미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 전압인가요? 김정민 학생, 네, 교수님. 김정민 네. 대답해 볼래요? 그 FET에서 그 문턱 전압은 채널 생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이고 BJT에서의 그 문턱 전압은 그 N 전자랑 전공이 그 흐르기 그 뭐 전압 김지훈 학생, 네, 교수님. 네. 김지훈 학생, 네, 교수님. 얘기해 볼까?
방학 때라. 아는 학생 교수님, 누구? 원영환입니다. 원용환 학생 얘기해 볼래? 그 베이스랑 에미터, 그러니까 BJT에서 베이스랑 에미터 사이에 음. 그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전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압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 VB-ON 이렇게 FET는 채널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VB-ON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맞았어요. 공핍층 형성하기 위한 전압. 맞았어요. 네. 원영환 학생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원영환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BJT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우리 여기서 보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P와 N,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이 사이에는 PN 다이오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하려면 이 전류 IB가 흘러야 되는데 이 IB 전류가 흐르려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있는 이 다이오드가 턴온 돼야 되는 거예요. 턴온.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턴온 볼티지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영환 학생 하여간 잘했어요. 이 방학 때 다 그냥 까먹어 가지고 원영환 학생은 방학 때 뭐 전자회로 공부하고 있었나? 그냥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지. 근데 왜 남들은 기억이 안 날까? 그건 아마 원영환 학생은 배울 때 정확하게 알고 지나갔고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은 두루뭉실해 가지고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두루뭉실 기억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누차 얘기하지만 지난 학기에 하도 그 학생들의 그 집단 지성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올해는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지. 아마 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배운 거 노트 정리한 거를 강의 자리에 썼든 뭐 노트를 새로 마련해서 썼든지 간에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오늘 밤 11시까지 그 만들어 놓은 그 강의 노트라고 하는 이름의 과제 창에다가 올리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번 공부할 때마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이 학생이 놀다가 남의 거 보고 점수가 이렇게 높아졌네. 아닌 애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사실은 이상한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었고 이제 채널이 형성된 다음에 여기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1V 정도 더 올려놓고 나서 전류를 이게 VDS 전압을 조금씩 증가를 시켜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퀄로 다 표시를 하세요. 이퀄.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1V 증가시켜 놓고 VDS 전압을 증가를 시켜 보니까 이와 같이 쭉 전류가 증가하더라. 2V 정도 더 올려놓고 증가해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더라. 3V는 더 전류가 많이 흐르더라. 4V일 땐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르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유승호 학생. 유승호 학생. 안 나왔나? 이출석. 석태민 학생. 네, 교수님. 이와 같이 게이트 소스 전압을 증가시켜 가면서 VDS 전압을 증가시켜 봤더니 게이트 소스 전압이 컸을 때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컸을 때가 적을 때보다도 같은 전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V다 그러면 100mV라 그러면 얘는 VGS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4V 더 높게 인가를 했을 때는 전류가 대충 이 정도 여기 1V일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전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죠? 태민 학생. 네. 그죠?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될까? 이 문턱 전압보다 이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더 커져서 전류를 더 쉽게 흘려서 채널이 많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VTN보다 이 문턱 전압보다 이게 1V 더 컸을 때 전압보다 4V 더 컸을 때 전압이 더 커서 전류가 더 잘 흘러서 이 채널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했는데 거꾸로.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어. 설명하는 게. 어, 잠깐만. 우리 석태민 학생 내가 질문을 해서 어떤 학생이 대답을 할 때 다른 학생들도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둘이서만 얘기하면 다른 학생들은 답답해 가지고. 예. 석태민 학생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그래프상에서 보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문턱 전압보다 1V 크고 위에는 4V 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문턱 전압을 넘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이 전압이 더 높으니까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잘 흐르냐고 묻는데 아까 문턱 힌트까지 전압보다 더 줬는데 높아져야 네. 응? 문턱 전압보다 더 높아야 잘 흐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잘 흐르냐고 묻는 건데. 신현택 학생.
신현택, 설명해 볼래? 모르겠어요? 아는 학생, 교수님, 김성진 학생, 설명해봐. 네, 교수님. 김성진 드레인, 학생, 네, 교수님. 음. 드레인 소스 사이에 그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전압이 그 VGS 전압이 높을수록 그 드레인 소스 사이 자유전자가 많아져 가지고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위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이와 같이 점점 증가하면 무슨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김성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이 말을 다시 학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이건 엠버스니까 일렉트론 덴시티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렉트론 덴시티가 커진다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일렉트론 덴시티가 커진다는 것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저항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항 값이 RDS.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 값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RDS 분의 1. 왜냐하면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이기 때문에 저 기울기는 컨덕턴스죠. 그죠? 컨덕턴스니까 RDS분의 1로 표현되는 거고 RDS가 작아지니까 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RDS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BJT에서의 동작 모드, BJT의 동작 모드가 쉬운 문제니까 김성진 학생, 양건우 학생, 네, 교수님. BJT의 동작 모드는 몇 개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아, 4가지. 4가지인데 하나는 안 다뤘죠, 그죠? 네, 안 나왔습니다. 안 다루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안 나오는 게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다뤘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하여간 뭐 양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걸로 채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영아 학생, 난 아까 저기 했으니까 이유영 학생, 미출석,
벌써 50분이 다 지나갔네. 이용 학생은 안 나왔죠? 미출석. 김선진 학생 있고. 심현보 학생. 네, 교수님. BJT의 동작 모드 3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동작 모드, 컷오프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입니다. 컷오프 모드. 컷오프 모드, 액티브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입니다. 컷오프 모드, 포워드 액티브 모드, 네, 포워드.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모드.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3개가 있다. 예, 컷오프 모드, 이거 턴온 볼티지 밑이면 컷오프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포워드 액티브 모드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리니어 모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 그림에서 FET의 요 그림에서 동작 모드가 2가지가, 얘도 FET도 동작 모드가 BJT처럼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2가지가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가 스레졸드 볼티지 밑으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인가되면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동작할 수 없다. 컷오프 모드. 그러니까 FET의 똑같이 컷오프 모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와 같이 저항 성분, 채널이 저항 성분을 보이는 저 영역, 저거를 저항 성분을 저항의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오믹 모드, 오믹 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드 리전은 여러분들이 막 섞었으면 되니까 오믹. 나머지 1개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FET에서의 컷오프는 BJT에서의 컷오프와 성질이 동일하고, 오믹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역이 BJT의 어디랑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세츄레이션 영역이랑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BJT를 한참 공부하다가 FET를 들어가 보면 막 헷갈려. 뭐가 뭔지. 그거는 동작 영역에 대한 그 말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오믹 영역은 일단 여러분들이 세츄레이션 영역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하나가 FET의 세츄레이션 영역인데 얘가 BJT의 리니어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FET 세츄레이션, BJT 세츄레이션이 같지 않아?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만 파악하고 나면 FET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머지는 회로이론 영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오믹 영역이 무엇인지, 오믹 영역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BJT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컷오프 영역을 오프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오프야. 스위치 오프. 세츄레이션 영역을 BJT에서 스위치 온 이렇게 얘기했어요. FET도 여기 스위치 오프예요. 컷오프 영역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가 오픈돼 있다, 끊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오믹 영역이 BJT에서 보면 뭐냐면 세츄레이션 영역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것이 여기가 온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영역.
세츄레이션, 여기서 세츄레이션이라는 건 BJT에 뭐였냐면 전류가 이 IC 전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런 세츄레이션이었죠. 그죠? 의미는 IC 전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인데 IC 맥스에 도달했다. 이 말이었는데 왜 얘가 스위치로 오면 온이냐? IC 맥스는 언제 되냐면 여기 양단 전압이 이게 0볼트가 될 때 IC는 IC 맥스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류로 세츄레이션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컬렉터 에미터에 걸린 전압이 0볼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쇼트됐다 이 말과 같다는 거죠. 그죠? 0볼트. 여기도 굳이 여기 보면 오밍 영역에서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 스몰 파지티브 볼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VDS 전압이 100mV, 200mV 굉장히 작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BJT 아이디얼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0.1 내지 0.2V 정도가 세츄레이션 볼티지로 걸린다고 사실은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0V면 좋겠는데 0V면 좋겠는데 즉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참 좋겠죠. 아닌가? 그림은 약간 좀 헷갈린데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R이 0일 때니까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하여간 아이고 그림 그리는 거는 지금 하여간 이렇게 쭉쭉쭉쭉 몇 볼트가 걸리든지 간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사실은. RDS 온이 0, RDS 온이 0ohm이면 이 그림은 그림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이 아니라 이 그림 다 틀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간 RDS 온 여기 사이가 원래 이렇게 오밍 영역에서 이렇게 RDS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요 RDS 온이 0ohm이면 VDS 전압을 조금만 올려도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지 간에 전류가 흐를 때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VDS 전압은 0V가 되는 게 아이디얼 마스펫이겠죠. 그죠? 온이 되었을 때 이게 온이 되었을 때 VDS가 0V가 되려면 RDS 온 값이 0ohm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BJT도 컬렉터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굉장히 작게 드레인과 마스펫도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이 굉장히 작게 아이디얼한 건 0V 스몰 파지티브 볼티지 이렇게 걸려서 스위치가 온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질문 있나요? 질문? 김지은 학생, 질문 한번 해보세요. 김지은 학생 마이크 안 되나? 아니요, 됩니다. 응? 네? 말로 하는 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네, 그 교수님 앞쪽에 BJT랑 잘 안 모스펫 들리는데, 그 앞쪽에서요. BJT랑 모스펫 차이점, 도핑 덴시티 때문에 그거 해 주실 때 그 신호가 와이파이 신호가 끊겨서 잘 못 들었었거든요. 와이파이 신호가 끊겨서, 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BJT는 유니디렉셔널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류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만 전류가 이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동작을 시켜야만 정상 동작을 해요. 만약에 에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흐르게 동작을 시키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사용을 해라. 이래서 유니디렉셔널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말은 시미트리컬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컬렉터는 N, 베이스는 P, 이미터는 N 플러스로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터 에미터가 성질이 달라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이 FET 같은 경우는 드레인과 소스가 있는 이 영역이 보면 전부 다 M 플러스로 도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말로 완전히 좌우 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그것이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TR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기를 FET는 왜 바이디렉셔널 트랜지스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이디렉션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저기서 얘기하는 바이디렉션이라는 말은 전류의 방향이 양방향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폴라 이 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죠. 그죠? 김진 학생이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11시까지 이거는 노트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는 것은 11시까지 내는 거는 11시까지만 내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내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른 시간에 빨리빨리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앱 마스
엠모스라고 쓸게요. 그죠? 상세히 기술을 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범위 영역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고, 얘는 뭐 하는 거고, 뭐 오늘 배운 거, 기억나는 거 그대로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내용을 담았다고 하면 20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30분 내에 하면 그렇게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풀기도 바쁠 테니까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끝.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